지금 그 양반이 그 언급을 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좌파가 됐어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우파면 그 우파가 부먹을 먹으면 저도 부먹 좋아하는데 저는 우파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자, 네오콘. 네오가 뭐예요? 신, 새로운 그런 뜻이죠. 콘은 밑에 써있네. 컨설베이티브. 보수적인 거죠. 보수주의. 그러면 뭐야? 새로운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국제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뉴스 좀 자주 보시는 분들, 특히나 국제정치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오콘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 미국을 네오콘이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네오콘들이 장악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오콘.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네오콘이 뭐냐면 대충 첫 번째, 도덕적 우월주의를 이용하자. 미국적 가치, 미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하는 거는 옳은 거고 좋은 거고 당연한 거야. 너네도 해야 돼. 안 하네? 쟤네는 비민주주의적이고 잘못됐어. 이게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독재는 잘못된 거지,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당연히 자본주의가 좋은 거고 공산주의 잘못된 거잖아.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적 가치가 전 세계에 퍼졌고 그게 당연해진 것도 있습니다. 네오콘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요 방식을 채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자, 두 번째로 필요악으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악으로서 전쟁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개입주의. 미리미리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미리미리 뭔가 힘이 세질 것 같으면 걔네들 미리 가가지고 밟아놓고, 우리 미국이 밟으려고 하는 저 국가랑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을 미리미리 포섭해서 콩고물 좀 줘놓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해. 근데요, 요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국 제27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정부 때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존 볼턴. 이 양반이 네오콘이다. 이거 뭐 몇몇 학자분들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네오콘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네오콘들이 미국 공화당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는 네오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댕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근데 언론에선 왜 누군가를 네오콘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방금 전에 말한 요런 것들 1, 2, 3번 얘기했잖아요. 요런 거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네 저 사람? 저 사람은 네오콘이야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오콘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네오콘이란 존재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자, 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네오콘으로 굉장히 많이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죠? 조지 W 부시. 이 양반도 네오콘으로 불렸어요. 조지 W 부시가 막 사방팔방을 개입하잖아요. 뭐 악의 축이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별의 별 군데 다 개입하잖아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조지 W 부시를 이제 네오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네오콘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조지 W 부시라던가 아니면 존 볼턴이라던가 어떤 특정 성향, 특정 마인드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다 뭐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또 있어요. 딱 부러지게 저는 좌파입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저거 좌파네 저거 수구네, 우파야 저거. 요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불리는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오콘에 100%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누가 네오콘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요런 거에 네오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미리미리 조지고 미리미리 미국의 이익에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방해될 것 같으면 조져야 된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네오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네오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것도 좀 있대요. 미국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자기가 배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껴온 어떤 환경에 의해서 특정 종교적 시각으로, 특정 마인드만으로, 특정 태도만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저런 것들을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동아랍에서 독재자들이 많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냥 독재자고 나쁜 애네 이렇게 보이지만 미국의 네오콘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쓰레기 저거 독재를 하고 씨발 종교도 자기들만의 종교 이상하게 팔아먹어서 독재를 해쳐먹고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들이 미국 사람이잖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로 자기들과 다른 완전히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저 나라를 바라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일단 선입견이 깔려 있는데, 만약에 그 국가가 핵무기까지 개발한대,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조지라고 하는 거야. 저 새끼들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요런 사람들도 네오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 본인의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걸 접하게 돼서 특정한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얘는 뭐 우파다, 얘는 좌파다, 이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네오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오콘도 뭔가 이 사람이 네오콘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긴 한데, 본인도 본인이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걸 원할까?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미국 안보보좌관이 있죠.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예일대랑 옥스퍼드에서 국제정치 공부한 양반인데, 이 양반도 지금 네오콘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거든요. 원래 네오콘이라고 하면은 조지 W 부시 때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양반 누구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맥도날드 비슷한 럼즈펠드. 럼즈펠드, 그래요. 럼즈펠드. 그런 양반도 네오콘이었단 말이에요. 조지 W 부시 때 공화당 출신들. 그런 양반들이 네오콘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민주당 출신들도 네오콘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 양반이 국가안보보좌관 되자마자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건 아주 큰 문제다. 미국의 국민들은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칸다요가 가끔 얘기하죠. 국제정치적인 정부가 하려는, 외교부가 하려는 행동이랑 국민들의 정서가 안 맞을 때 난리 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거지, 제이크 설리번이.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는 네오콘이 아니라 개입주의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막 트럼프가.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도 트럼프가 이 양반 말을 쌩까버리면서 개입하지 마라. 뭐 하려고 개입하냐고. 저거 돈 많이 드는 거 저런 거 할 필요 없어. 뭐 하려고 해줘. 막 트럼프가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트럼프 정부 때 그 외교 당국자들하고 트럼프가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바이든 정부 와서는 지금 제이크 설리번 같은 국가안보보좌관, 아니면은 지금 외교부 장관 있죠. 외교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 이 양반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입니다. 이 양반도 지금 네오콘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오콘이라고 하는 걸 마치 이렇게 연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의 네오콘하면 무슨 존 볼턴을 떠올리고 조지 W 부시만 떠올리고 미국의 공화당만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 방식으로, 미국 위주로,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네오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초패권 국가 미국 위주로 전 세계가 굴러가잖아요. 요 미국 위주로 전 세계가 굴러가는 이 질서가 유지되게끔 미국이 개입을 해야 한다. 동맹들을 유지하기 위해 별의별 오지랖을 다 부리고 계속해서 개입해야 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네오콘이냐 이 말이야. 2001년 9월에 노딱 때문에는 간다요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국의 개입주의자들, 사방팔방에 전 세계에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테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사방팔방에 다 개입하고 오지랖 부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정부 때 그 정부 주변에 있던 외교 당국자들이 네오콘들이다라는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 199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련이 붕괴되죠. 이미 베트남 전쟁 때 1960, 70년대에도 미국 안에서는 반전 운동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돈을 써가면서 다른 나라 일에 개입을 하느냐고. 근데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부시, 이 양반이 이제 걸프전 같은 거를 또 이제 실행하죠, 그죠? 그런 거 할 때도 아니 소련도 이제 붕괴됐고 뭐 하려고 그걸 다 일일이 개입을 처하고 돈 날리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빌 클린턴이 당선됩니다. 자, 빌 클린턴이 당선돼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빌 클린턴이 당선됐던 임기가 93년부터 2001년까지예요. 아버지 부시 다음이 빌 클린턴이란 말이야, 그죠? 빌 클린턴 정부 때 외교 정책을 했던 걸 보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요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네오콘들이 원하는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하는 그런 개입주의자들처럼 개입을 해야 되고 오지랖을 오지게 부려야 되고 적극적으로 다 군대에 몰고 들어가서 전투기 몰고 이런 거를 별로 빌 클린턴 정부 때 안 합니다. 빌 클린턴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러시아한테 다시 다 돌려주고 포기하고
줘. 이런 걸 빌 클린턴 때 한 거야. 당시에 막 그 러시아 옐친이랑 같이 술 빨고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거 좋았어. 빌 클린턴 때까지만 해도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로 불려지는 그런 성향, 개입주의자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여론의 어떤 그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근데 2001년 9월부터는 얘기가 확 달라졌던 겁니다. 조지 부시 때부터는 실제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조지 W 부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 저 양반이. 네오콘이라고 불려지는 개입주의자들이 조지 W 부시의 내각, 장관, 차관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애초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내에 많아도,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대한민국의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막 1,000만 명이 한다고 치자고. 그 1,000만 명이 네오콘이라고 치자고. 그래봤자 나머지 4천만 명 이상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태가,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 이런 국민들도 오프콜스를 한 거지. 그러자마자 이제 숨어있던 네오콘들이 조지 W 부시 정부 때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막 별의별 전문가들 다 나오고 이제 뭐 신나진 거지 막. 네오콘이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가 있는데 이거 딱 부러지게 네오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1930, 40년대에 뉴욕 시립대학교에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스탈린, 히틀러를 거치면서 또 저런 애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생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오콘의 역사라기보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여론이 생기고 그랬던 게 과거에 있었으나 또 중간에 없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떤 타이밍에는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 거지, 과거에 1930, 40년대부터 있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런 식으로 또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시각을 갖게끔 배우게 된 그 타이밍이 있고, 냉전 때는 특히나 네오콘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련이란 국가가 계속해서 확장주의를 하는데 예컨대 대한민국에 왜 미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겠냐는 거야.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거잖아.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나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걸 수도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도 뭐 비둘기파, 매파, 참새파, 뭐 피존파, 별게 다 있다며. 이 양반들이 어릴 때 아니면 대학생 때 나는 커서 독수리파가 될 거야, 아니면 뭐 어릴 때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 전 커서 피존파가 되려고요, 이랬겠냐는 거예요. 어떤 특정 과정 아니면 환경의 영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오콘도 그런 거라는 거죠. 왜 오늘 네오콘 얘기를 했느냐, 뉴스에 만약에 미국에 있는 특정 외교 당국자가 네오콘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저 사람은 미국의 반기를 드는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안보 정책 자체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무언가 제재를 가하고 개입을 하고 오지랖을 오지게 부려서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사람이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시각이겠어요. 실제로 조지 W 부시 때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쳤댔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또 개털이 됩니다. 왜?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후세인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조져봤더만 없던 거야 대량 살상 무기가.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를 미리미리 조져야 돼. 뭐 이래 다 이제 중동 아랍에 사방팔방에 다 개입했거든요. 그때 조지 W 부시 때. 근데 막상 가봤는데 별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이라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정적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잡아가지고 미국이 잡아들이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았느냐? 그건 오케이야. 그건 맞는데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였는데 저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서 지금 이라크 주변에 에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가 지금 난립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냥 사담 후세인 독재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뭐 모든 주류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는 안 할게요. 이게 안 좋아도 안 좋은 걸 없앴을 때 더 안 좋은 게 생겼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조지 W 부시 때 설치도 하던 그 네오콘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오바마 정부부터는 길을 못 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오콘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봐라! 네오콘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조지 W 부시 정부 때 그렇게 설치고 개입해놨더만 중동아랍지가 어떻게 됐냐. 개판되지 않았냐고 지금. 미국이 뭘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금. 그래서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딱히 뭐 전쟁을 크게 더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오콘들이 그렇게 득세하기도 어려웠던 것이고. 물론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수를 더 늘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개입주의, 네오콘들 같은 개입주의적 시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군대를 더 늘렸다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이란 곳이 민주화가 이룩되고 그러려면 지금 수많은 무장단체들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 미국은 정의롭고 착하고 할 일을 끝마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나라다. 저 무장단체들이 설치는 게 끝날 때까지 우리 미국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뭐 요런 느낌에서 아프간에서 군대를 늘린 거거든요. 저게 개입주의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게 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군대를 더 파병하고 뭐 이런 게 무작정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저게 개입주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 다 철수하자마자 전 세계적 비난을 받았잖아요. 유럽에서. 저 뭐 하는 짓이냐 쟤네. 세계의 경찰 국가와 초패권 국가이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란 국가가 자기들이 군대 몰고 들어가가지고 정부를 세워놓더니 그 정부가 탄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방비도 안 해준 다음에 쥐들 빼고 싶을 때 다 뺐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 솔직히. 근데 오바마는 그거랑 정반대로 했던 거죠. 자, 근데 오바마 정부가 끝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죠?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이때 미국의 수많은 네오콘으로 불려지던 개입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 저 사람 당선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트럼프는 왜 다른 나라에 개입해주냐? 돈 많이 든다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공화당에 많이 있던, 실제로 많이 있긴 했어요. 공화당에 많이 있던 그 네오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절대로 안 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요. 조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조지 W 부시 때 일하던 외교당국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네오콘들로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300명 정도가 바이든 정부를 지지합니다. 왜? 바이든이 트럼프보단 낫다고 본 거예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더 개입을 많이 하고 좀 더 사방팔방의 동맹을 유지하고 오지랖 부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오콘들 300여 명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합니다. 바이든이 정치인이잖아요. 이 양반이. 자기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잖아. 트럼프가 좋든 싫든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중국 때리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왜? 그거로 지지율을 트럼프가 많이 빨아먹는 걸 봤는데 이 양반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던 그 중국 때리기를 바이든 정부 때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뭐 정도의 차이와 방식의 차이는 생겼지만 간다요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론에서 저 사람은 네오콘이다. 네오콘은 뭐 조지 W 부시 때 뭐 신보수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보수는 이거고 진보는 이거고 좌파 우파 막 이런 식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아 네오콘은 보수주의지가 우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생각을 해. 그냥 우리 간청단 분들은 네오콘 상관없이 네오콘이란 드립이 뉴스에서 나오든 말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념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따지면 트럼프는 진보주의자예요. 조지 W 부시가 우파였고 네오콘이 우파고 보수였다면 트럼프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좌파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져요 이게.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 정치병 걸려가지고. 최근에 2022년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3월 중순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거를. 그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을 했나 봐요. 전 그걸 몰랐거든요. 대선 토론 안 봐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그 언급을 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좌파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탕수육이 찍먹이래요. 그럼 이제 찍먹은 좌파입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우파면 그 우파가 부먹을 먹으면 저도 부먹 좋아하는데 저는 우파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자, 오늘 네오콘이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네오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이 지구를 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공부할 때는 절대로 정치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좌와 우로만 보면 안 돼요. 좌우중도 그거로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상식적인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그냥 좌파고 우파고 중도고 그런 거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함부로 뭐에 뭐 가둬놓고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치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척하고 아는 척하려고 저건 좌파네 이건 우파네 이건 중도네 이런 아는 척하면서 세상을
세 가지로만 좌파우파 중도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쌩까십시오. 영양가가 없어요. 절대로 영양가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도 편집에 넣어주세요.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요.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